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최근에 한국 대기업 한 군데가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론이나 개인 방송 등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제로 그 회사에 예전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한국에 제가 귀국한 적이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미국 대기업에 다 떨어져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져서 잠시 한국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에 왜 돌아갔냐고 물어보신다면, 미국 문화를 그 당시엔 잘 몰라서 미국 인터뷰 보는 법을 잘 몰랐어요. 미국 회사. 그래서 한국식으로 학벌과 스펙 위주로 제 이력서를 쓰다가 완전 망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국 갔다가 다시 제 미국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가지고 내가 미국 회사 안 되는 이유가 뭔 것 같냐고 피드백을 받은 후에 결국 다시 미국 회사를 붙었습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한국 대기업에서 제가 생활한 적이 있어요. 자, 그때 제가 이미 망조를 좀 느꼈었는데, 망할 징조죠. 그때가 벌써 10년 전이네요. 10년 전부터 망할 징조가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10년 후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제가 느꼈던 한국 대기업의 망할 징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본 원인은 뭐냐면, 한국 대기업의 매니지먼트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 10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저의 연봉은 한 한국 돈으로 1억 원 정도 됐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면은 한국 대기업에서 과장이라는 자리를 줍니다. 과장 자리를 줬고, 과장급이죠. 과장급 엔지니어 자리를 주고 연봉 1억 원 정도 줍니다. 그래서 전 과장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는 미국식으로 엔지니어링 트레이닝을 받았거든요. 이제 미국식 트레이닝이란 건 뭐냐면, 어떤 연구를 할 때 데이터 중심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제 한국의 이런 회사들에는 이런 개념이 잘 지켜지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제 테스트 샘플을 만들잖아요. 테스트 샘플을 만들고 그 테스트 샘플이 잘 되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죠. 그리고 그 테스트 결과 가지고 의사 결정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일인 거 아닌가요? 과학자로서 당연한 일인 거 아닌가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한 저에게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대기업 사람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론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미국 대비해서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연구한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하지 않아요. 그럼 뭘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냐면, 윗사람의 의견, 윗사람이 원하는 것, 즉 상명하복적입니다. 자, 미국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요?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한 다음에 실험 결과값으로 샘플 A 기술을 가지고 회사를 움직이냐, 샘플 B를 가지고 회사를 움직이냐를 결정을 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의사결정한다고요? 윗사람이 A가 좋은데 하면 A로 가는 거고, B가 좋은데 하면 B로 가는 거예요. 사실 그게 가장 문제인데, 그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때 연봉이 얼마나 그랬죠? 1억 원이었는데, 저희 팀에 이제 상무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상무님들의 한국 대기업의 상무님, 전무님들의 연봉은 이제 잘 받으면 한 10억 원 정도까지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억 원을 버는 거는 상당히 좋은 직업이에요. 정말로 그 돈에 욕심이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그 자리, 1년에 연봉 10억 원을 벌 수 있는 자기의 자리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실제로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회사에서 일하다가 데이터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데이터가 이상하게 나오면 그거를 분석을 해야 돼요. 왜 그런 불량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윗선에서부터 그거를 은폐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은폐하고 다 좋은 결과값만은 사장님한테 보고하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임원들이 자기의 그 고액 연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막 뭐랑 비슷하냐면 이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십상시들이랑 비슷한 거죠. 삼국지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삼국시대 난세가 일어났던 근본 원인들은 이 황제 주변에 이제 내시들이 황제에게 항상 세상은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하고 간신배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자기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가 많이 흘렀지만 인간이 권력자 앞에서 자신의 부와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거짓말하는 걸 지시를 했었고 사실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의 특징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미국 엔지니어링 교육의 어떤 기본이거든요. 기본.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실험을 하고 혹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했어요. 당연한 건데 사실 그런 제가 한국 회사에서 좀 왕따를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고 왜 이렇게 피곤하게 구냐라는 이미지가 저에게 박혔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떤 실험을 1000번을 해야 되면 정말 1000번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이제 요령 많은 이제 다른 과장님들은 실험을 1000번 해야 되면 1000번 하지 않고 한 10번만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공을 2개를 붙여요. 그래서 1000번 했다라고 이 거짓말 하는 거죠.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가라 데이터. 그거 굉장히 심각했어요. 거의 모든 조직에서 가라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가라 데이터를 왜 만들어내냐면 위에 임원들은 그렇게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앞에서 우리 회사 제품은 우수합니다. 우수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작 밑에 사람들이 진정으로 뭔가를 하는데 관심이 없고 이제 그 테스트 언제 끝나냐. 사실 제가 봤을 때 그 테스트는 6개월 정도 정말 열심히 샘플을 만들어서 실험을 쭉 해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6개월짜리 테스트를 3개월로 줄이라고 막 위에서 지시가 오더라고요. 3개월로 줄여놓으면 또 몇 주 지나서 왜 3개월이나 걸리냐. 한 달 만에 안 되겠니. 뭐 이래요.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면 왜 한 달이나 걸리니? 2주 만에 안 되겠니? 해가지고 제가 정말로 6개월 이상 걸려야 되는 프로젝트를 2주 만에 끝내라는 압박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압박을 받는 게 대부분의 직원들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 직원들도 자기가 안 잘리려면 위에서 원하는 결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6개월 걸려야 되는 걸 2달 만에 그냥 레포트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000번 실험 못하죠. 네, 뭐 100번도 못합니다. 10번 하면 잘한 거고요. 뭐 보통 한두 번 한 다음에 뒤에 공을 뭐 3개를 붙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짜 데이터를 모두 만드는데 그거를 서로 하나의 어떤 카르텔처럼 이렇게 서로 그거를 용납해주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맨날 야근해야 되고 밤 12시까지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다들 가정이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뭐 그랬어요. 그러다가 부서에 여자 박사분이 계셨어요. 여자 박사. 국내 박사분이셨는데
그분이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하면 사실 저도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에서 저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여성이 임신했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임신을 했다고 하면은 빨리 출산 휴가를 보냅니다.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애 낳을 때까지 뭐 스트레스 안 줍니다. 안 주고 자르지도 않아요. 임신한 사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신한 엔지니어들은, 미국 엔지니어들은 빨리 휴가를 가버려요. 빨리 휴가 가버리고 애 잘 낳고 돌아옵니다. 근데 한국이 이런 게 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이 배가 막 불러오는데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험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때 실험이 그때 요구하는 실험이 1600번의 데이터 그걸 이렇게 뭐랄까 측정을 하는 실험이었는데 한 번만 한 거야. 한 번 한 다음에 한 번 그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160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카피해가지고 1600개 데이터셋을 가짜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그건 몰랐어요.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실험하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저는 이제 제 전공이 뭔지는 뭐 다들 들으셨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GPU를 이용한 병렬 연산이요. 이게 인공지능의 핵심 기능이죠. 핵심 기술. 그래서 GPU의 멀티코어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병렬로 빠르게 분석해서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받은 거예요. 박사과정 때.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이죠. 그래서 누군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컴퓨터에다가 결과값을 나오게 하는 그래서 결정을 하는 뭐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자연 상태에서 어떤 결과라는 거는 통계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분포값을 가져야 되는데 1600번 실험했다는 게 다 데이터가 똑같은 거예요. 너무 이상한.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1600개 실험한 그 여성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두려움에 떠시면서 저한테 이제 실토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출산휴가 가야 되는데 몸도 너무 안 좋은데 1600번을 실험하게 하니까 자기가 한 번밖에 사실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분이 임신을 해서 몸이 좀 안 좋았다라고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는 제가 보지 않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번엔 남자분이셨는데 이 분에게 이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그 여성 박사분께서 데이터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조금 그 데이터보다는 이제 당신이 한 데이터를 좀 보고 싶어하니까 당신이 한 데이터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 사람도 박사였어요. 국내 박사였어요. 요분도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 여자 박사분이 이미 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 되죠. 왜 제 걸 보려고 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를 들면 그 여자 박사님이 한 데이터가 가장 최근 거라면 그 이전 버전의 데이터를 이 남자 박사님 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여자 박사님의 데이터가 쓸모없는 거라면 그 몇 년 전에 했던 이 남자분이 했던 그 전 시리즈의 제품이니까 그걸 또 참고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도 실토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이거를 진짜 다 하나하나 실험했었어야 되는데 위에서 너무 쪼고 너무 못 살게 굴어서 일단은 데이터를 넘겨줘야 자기가 살겠으니까 자기도 공 여러 개 붙였다고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데이터를 모두 열어보니까 지난 한 5년간 했던 데이터들이 전부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한 거를 막 공 여러 개 붙이고. 그런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고 조직의 곳곳에 있는데, 그거를 제가 그래서 그 현업자들이랑 좀 허심탄회한 대화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 데이터를 쓸 수 있겠냐라고 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윗분들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상무님, 전무님들이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들도 소위 말하는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저 짬밥이 있는 분들이고 다 해봤어요. 옛날에 왕년에. 그 기간 동안에 그 실험을 다 할 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사장님 앞에 잘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고객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일단은 그럴싸하게 멋져 보이는 보고서를 내야 된다라고 위에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회사 용어로 데이터를 마사지 한다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데이터 잘 마사지해서 그럴싸한 데이터 잘 보여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알고 봤더니 부서장인 거예요. 부서의 그 상무님, 전무님들이 그런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10억 연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삼국지에 나오는 십상시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태평합니다. 세상은 태평합니다. 너무 충격이었는데, 자, 그렇게 하여튼 거짓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고객이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납품한 고객이 미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회사에 빅테크 기업에 납품을 했는데, 미국 빅테크에 있는 박사들 진짜 똑똑합니다. 그 샘플 다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다시 측정을 해봤는데 한국 대기업이 보내준 데이터가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거를 다 알아내가지고 결국에는 그 한국 회사의 계약을 다 끊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미국 고객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고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돼버린 게 이제 한국의 그 테크 대기업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거짓말이 결국엔 당시에 10년 전에 그 회사 다녔던 그 회사 임원들 그의 고액 연봉, 그걸 유지하기 위해 회사의 미래를 그 자신의 연봉과 바꿔버린 거죠. 그분들은 돈 잘 벌었어요. 지난 10년간 돈 잘 벌었습니다. 그거를 회사 망했다고 해서 뱉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받은 연봉,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회사 망하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그런 구시대적인 그런 지시를 했던 사람들이 전부 미국 박사들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국내 박사가 아니라 미국 박사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 대기업은 상무 전무 같은데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미국 박사가 있어야 돼요. 한국은 학벌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 박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그 데이터 중심적인 의사결정을 배웠다는 그 미국 박사들이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행동할까요? 하면은 그 사람들 결국에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다 학부 나오고 다 한국에서 이렇게 다 석사까지 하고 한국에서 직장 경력 다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박사만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미국 회사에서 일하다 온 거예요. 하지만 미국이 왜 진정 기술 강국인지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학위만 따오고 본인 미국에서 돈만 벌고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미국의 그 데이터 중심적인 의사결정, 굉장히 투명하고 정직한 과학기술 문안을 배우지 못한 채 와가지고 또 자기가 하던 대로 가라 데이터 막 하는 거예요. 자, 이 근본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에 있어요. 대학 생활.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본인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대학생활을 돌아보세요. 숙제 본인 힘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친구 레포트 베끼나요? 아니면 학교 앞 복사집에서 솔루션 구해가지고 그 정답지 보고 숙제 내시나요? 숙제 하려고 인터넷 레포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몇천 원 주고 레포트 사본 적 있나요? 그런 문화예요. 미국 사람들은 숙제를 할 때 그냥 진지하게 자기가 교과서를 읽고 이해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숙제를 합니다. 정석적으로 숙제를 해요. 남의 레포트 베끼지 않고요. 한국 사람들은 학점을 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합니다. 그게 한국 문화인데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거의 중심에는 한국의 학벌 문화가 있어요. 어떤 회사를 가든 그냥 학벌만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좋은 학교 졸업장과 그 학교에서 내가 학점이 3점 몇인가 그것만 이력서에 적혀 있으면 뭐 기업들이 프리 패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근데 미국은 왜 정직하게 미국 사람들이 일을 하냐면 사람의 학벌을 보지 않아요. 오로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 그것만 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레포트 베끼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 대기업의 면접 질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레포트 베끼는 사람들은 통과 못합니다. 자기가 직접 레포트를 해봤던 사람들이 그렇게 그거를 패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그렇게 학부 시절을 낳잖아요. 그리고 미국으로 박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이제 미국인 교수님들이 미국식으로 가르친다 하더라도 요 한국 유학생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똑같은 짓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야 숙제 좀 보여줘. 미국 대학원 명문대 박사과정에서 한국에서 랭킹 1등하는 학부 나왔다고 하는 형들이 늘 저한테 했던 말들이 야 숙제 좀 보여주라. 야 그 솔루션 어디서 구하냐? 야 너 혹시 족보 있냐? 족보 있으면 좀 공유해줘. 한국의 최고 1등 명문대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미국에서 박사과정 들어와가지고. 아시겠죠? 그러고 있다가 미국 박사 따고 뭐 한국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 들어가면은 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학벌은 좋아요. 미국 박사에 뭐 학점은 좋습니다. 근데 이 한국에서 똑같이 살던 습관들, 솔루션 베끼고 남의 레포트 베끼고 족보에 의지해서 뭐 시험 패스하고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은 한국에서 본인이 상무님 전무님 돼도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데이터 좀 마사지 해가지고 야 그럴싸하게 좀 보이게 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심으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변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자,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한국에서 서울에서 학부를 나왔거든요. 근데 학부 다닐 때 제가 학부 동기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치사한 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치사한 놈이라 그랬냐면 맨날 제가 숙제를 다 혼자 해가지고 학교에 오면은 친구들이 야 숙제 좀 보여줘 그래요. 그럼 저는 아주 단호하게 숙제는 너 힘으로 해야 되고 이거 내가 열심히 고민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누구 보여줄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친구들이 항상 그래요. 치사한 놈.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친구를 잃는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한 숙제는 내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항상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너는 어떻게 숙제를 혼자 힘으로 다 해내냐? 대단하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미국 대기업에 우뚝 서고 한국의 어떤 악습들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미국 대기업에 우뚝 서고 미국에서 박사를 잘 마치고 미국 사회에 잘 나갈 수 있는 근본 원인은 뭐냐면 한국인들의
그런 악습을 제가 끊어냈기 때문이에요. 끊어냈기 때문에 제가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한국 대기업이 망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욕하고 쯧쯧쯧 할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대학 생활에 나는 레포트를 베낀 적이 없는가? 나는 내 숙제 제대로 해낸가? 난 족보나 솔루션 안 베꼈나? 내가 실험할 때 가라 데이터 뭐 한 번 해놓고 공 2개 붙인 적 없나? 돌아보세요. 한국의 문화가 그러기 때문에 항상 뭔가 그게 결과로 사회에 나타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사실 뭐 IQ를 보면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인간은 다 머리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왜 세계 최강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왜 망하는지 그거를 보잖아요. 그럼 결국 문화예요. 문화 속에 정직함과 도덕, 이런 순수함 이런 것이 있는가, 아니면 닳고 닳아서 이렇게 막 세상을 닳고 닳은 사람처럼 사는가, 거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고, 저는 미국에 살면서 후진국 출신들을 많이 보거든요. 후진국은 왜 가난한가 명쾌하게 알 수 있어요. 후진국은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닳고 닳은 대로 살면서 맨날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게 사회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